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정부는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했죠. 인천시가 이와 별도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1인당 10만 원인데요. 소득과 상관없이 인천 시민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일상회복 인천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전 국민의 88%에 지급된 5차 정부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일상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민생경제 회복이라며 인천지원금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일상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역체계 구축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만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대책에는 모든 시민에 대한 가칭 일상회복 인천 지원금과 집중적인 피해를 입으셨던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이 포함될 것입니다. 일상회복 인천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인천 시민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올해 세수가 5,440억 원 정도 추가로 증가해 이 중 2천억 원의 가용 재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과연 대상이나 이걸 뭐 한정하고 이런 저긴 하진 않겠다. 지난번에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했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한다면 전 시민 대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일상회복 지원금 내용을 담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이달 중 인천시의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시의회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정부는 상생국민지원금에 이어 상생소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건데요. 지원 기준은 10월과 11월 카드 사용액입니다. 올해 2분기 사용액보다 많으면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NRB 장윤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상생소비 지원금을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원합니다. 대상은 19세 이상으로 21년 2분기 사용 실적이 있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자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회비와 세금, 보험료 등의 비소비성 지출은 카드 사용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되지만 영화관이나 배달앱, 여행 숙박 관련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했던 실적은 인정됩니다. 상생국민지원금의 경우에 골목상권 집중지원으로 일부 코로나 피해 업종이 사용처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은 이들을 최대한 포함하도록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전시, 공연 등 관련 온라인 거래, 영화관, 프랜차이즈 위탁점 등이 포함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한도 소진 시 지원금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10월과 11월의 월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크면 초과분의 10%까지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분기 카드 월 평균값이 100만 원이고 10월 카드값이 150만 원인 경우 2분기 월 평균값이 100만 원보다 3% 큰 103만 원과 47만 원이 차이 납니다. 이 경우 초과분인 47만 원에 대한 10%가 적용돼 4만 7천 원이 환급됩니다. 한 사람당 월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10월과 11월 두 달간 각 10만 원씩 받으면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일부터 8일은 출생연도 오부제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롯데카드와 비스카드 등 총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에 하나의 카드사가 전담으로 지정돼 실적이 합산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 연계된 은행 영업장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생소비지원금은 내년 6월 30일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지난달 초과 근무에 시달리던 부평구 보건소 직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실제로 인천 지역 보건소 직원의 초과 근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한 초과 근무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건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부평구 보건소 소속 30대 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달 15일. 과중한 업무가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무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A씨는 매달 12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했고 역학 조사를 맡다 보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실제로 신현영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인천 지역 보건소의 월 초과 근무는 10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36.3시간으로 늘더니 올해는 39.5시간으로 치솟았습니다. 2년 만에 395%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박 시장은 인천시가 과잉 대응하면 시민은 안전하다는 절박한 목표 아래 공직자와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아닌지 자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 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노조와 함께 현장의 노고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현장 대응 요원들의 다양한 건강 이상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에 지방정부는 물론 국회도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 시민의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 시민의 비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만큼 현대사회의 중요한 건강 지표로 꼽히는데요. 특히 섬 주민들의 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의 지역사회 비만율 그래프입니다. 허종식 국회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 시민의 비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엔 23.1%였던 비만율은 해마다 증가해 2018년엔 31.9%까지 치솟았습니다. 인천은 10년 내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만율을 기록했습니다. 인천 내에선 도시에 사는 주민보다 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비만율이 더 높았습니다. 부평구에 사는 주민들의 4년 평균 비만율은 28.4%였지만 옹진군민의 비만율은 34.9%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인천 내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비만율이 6%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비만율이 높은 원인으론 도시에 비해 의료진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를 비교해봤더니 부평구가 옹진군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서 지역 주민들은 비만 관련 질환이 있어도 제때 치료받을 기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 역시 섬 외부에 위치해 있어 주민 건강에 대한 개입이 부족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비만율은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섬 지역 주민들의 비만율 감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비만율이라든가 이쪽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먼저 안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특별히 비만이 돼야 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높은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게 맞겠다.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 건강조사에서도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비만율이 더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비만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건강 지표로 꼽히는 만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경제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 평균 점수가 53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천은 그중에서도 하위권에 포진됐는데 고등학교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 개념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초중고 학생 경제 이해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의 경제 이해력 평균 점수가 53점으로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초등학교 58.09점, 중학교 49.84점,
고등학교 51.74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경북이 1위, 충북이 16위, 중학교는 전남이 1위, 경남이 16위, 고등학교는 전남이 1위, 충북이 16위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의 경우 초등학교는 56.52점으로 전국 12위, 중학교는 49.02점으로 10위, 고등학교는 47.91점으로 14위입니다. 기재부는 학교 경제교육과 교사 직무연수를 위해 전국에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의 교사 직무연수 현황은 2016년 260명, 2017년 193명, 2018년 306명, 2019년 285명, 2020년 244명으로 저조한 수준. 경제 수업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 69.3%, 중학교 교사 53.5%, 고등학교 교사 47.3%는 지난 2년간 경제 수업 관련 직무연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센터는 모두 서울 명동에 있어 인천, 경기 지역 학생과 교사들이 이용하기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배준영 의원은 기재부가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교육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영종국제도시의 한 녹지에서 일부 사람들이 무단으로 파크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구멍도 뚫고 깃발도 세우는 등 녹지도 훼손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는 한둘이 아닙니다. 이형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종 하늘도시의 한 녹지입니다. 잔디밭 위에서 시원한 스윙이 이어집니다. 주변에선 또 다른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얼핏 골프와 비슷한 운동, 파크 골프를 즐기는 겁니다. 이곳의 용도는 뭘까? 인천경제자구역 개발계획도를 보면 이곳은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아닌 녹지인 건데 이용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녹지지. 여기 것이 유수지 것이건데 원래는 여기를 그냥 공원으로 놔뒀는데 공원을 활용을 우리가 좀 하는 거예요. 그냥 운동을 하면서 공원 이거 와서 사람 하나나 어디 뭐 그냥 와서 뭐 있어요? 바닥에는 공이 들어갈 구멍이 뚫려 있고 곳곳에 깃발도 세워져 있습니다. 녹지를 훼손하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이용자는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죠. 파크 옆에도 저쪽에서 쳐 같이. 이용자들은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고 이용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토지공사건가 도시공사 거기서 다 나와서 다 허락하에 한 거예요. 아, 허락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면요. 과연 그럴까? 녹지 앞에 운동을 하지 말라는 현수막이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입장을 확인해봤습니다. 허락을 당연히 받으신 건 아니시고요. 폴대도 꽂혀있고 이런 기구들이 있어가지고 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진 철거를 요청했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달라고. 해당 녹지 바로 옆엔 올해 1,400여 세대가 입주했고 내년에 수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자진 철거를 약속한 11일 이후 녹지 관리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해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미추홀구는 52년 된 낡은 청사를 사용하고 있죠. 49층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제동이 걸렸습니다. 용지 변경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절차를 어긴 무리한 행정이 문제를 야기했다며 집행부를 질타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미추홀구가 지난 7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용도 변경 등의 문제로 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미추홀구의회 위원들이 지난 30일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청사 건립이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절차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은 용도 변경 승인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무리한 행정 절차라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승인이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 등도 진행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나 기초계획 없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어 여러 행정회의 간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청사 부지가 저층 노후 주거지역 한가운데 있어
일조권 문제와 교통 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는 신청사 건립이 이번 2040 인천 도시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으면 미뤄지기 때문에 컨소시엄 선정과 병행할 수밖에 없었고 행정 절차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우선 협상자와 사전 검토가 이뤄졌으며 현재 청사가 안전진단 2등급을 받아 안전에 대한 문제를 배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리맥에서 타당성 검사를 하는 게 행정상 첫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위배됐다는 것은 다소 안 맞는 말이고요. 청사 건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한 거거든요. 지금 2등급인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은 5년 단위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5년간 기다려야 돼요. 저희가. 그러면은 5년 뒤에 청사 건립을 하면은 그러면 이 안전에 대한 책임이 또 누가 질 겁니까 지금? 미추홀구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숭이동과 용현동 일대 주민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NIB 뉴스 장민호입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선 후보들이 인천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GTX-D Y자 노선 추진 등이 공약에 포함됐는데요. 그럼 인천시와 시민사회는 어떤 공약을 바라고 있을까요? 북인천 방송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의 인천 지역 공약은 큰 틀에서 대동소이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갈등 해결과 제2 인천의료원 건립 등 지역의 핵심 현안을 대부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 지역 사회가 바라는 공약은 무엇일까? 앞서 인천시는 지역의 핵심 현안 20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며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인천시에서 희망하는 주요 공약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영흥화력발전소 1, 2호기 조기 폐쇄, 인천대로와 경인선 지하화, GTX-D 노선 Y자 완성, 제4 경인 고속도로 건설 등입니다. 그럼 지역 시민사회는 대선 후보들에게 어떤 공약을 바랄까? 인천평화복지연대의 이광호 사무처장은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꼽았습니다. 인천시와 현 정부에서도 노력 중이지만 이번 대선에서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가 명확히 선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지역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책을 제대로 하고 있냐라고 하는 어떤 비판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대선에서 석탄화력 문제, 특히 수도권에서 영흥화력 문제에 대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대선 후보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의 박주희 사무처장은 대선 후보들이 인천의 도시계획과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은 개항 이후 중공업 도시로 성장해왔는데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도시의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해 주길 희망했습니다. 큰 틀에서 GM대우나 제철소나 여러 가지 발전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린 뉴딜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재편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 연구와 공약화하는 것이 저는 큰 그림을 바라보는 대선 후보로서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지역 공약들, 인천 지역 사회의 바람을 후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공공의료 확충은 내년도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해법 중 하나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교흥 국회의원이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했는데 인천대학교도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대학교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범시민 서명운동은 올해 말까지 진행됩니다. 서명운동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용 QR코드, SNS, 전화 등을 활용한 서명운동도 병행합니다. 인천대는 기업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서명 참여를 촉구하고 시군구 의회 협조를 받아 홈페이지 온라인 서명도 추진합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이후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조기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며 국립대 의대 인천대 설립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 김교욱 민주당 의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대 공공의대 졸업생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공공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의대 교육실습기관으로 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는 인천대 의과대학 학생에 대해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천대는 김 의원의 관련 법안 대표 발의를 환영하면서 인천시민,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수소버스 한 대가 운행하면 디젤 수용차 40대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리는 공기청정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인천시가 친환경 수소 시내버스를 도입해 6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친환경 수소버스가 인천 시내를 누빕니다. 얼핏 일반 시내버스와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상부가 조금 더 높습니다. 디젤이나 CNG를 대신할 연료, 수소를 이곳에 보관합니다. 한 번 충전하면 180kW급 연료전지를 구동해 450km를 달립니다. 주 연료인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가 결합해 만든 전기로 주행하는 친환경 대중교통입니다. 실제로 중형 디젤 수용차 한 대가 하루 움직이면 평균 10mg의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반면 수소 전기버스는 400mg의 공기를 정화합니다. 연료전지 버스에 사용되는 산소는 일반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순도가 높은 산소를 하기 위해서 3단계 필터링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소 전기 버스는 도로 위의 공기청정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번에 공급한 수소버스는 총 5대입니다. 2030년까지 인천 지역 시내버스 2,200여 대를 모두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 충전소도 2025년까지 20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수소버스는 승차감이 아주 쾌적하고 또 움직이는 공기청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질 향상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인천이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선진도시로 발돋움하는 아주 뜻깊은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버스 도입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연 인천시. 부평 연안부두선과 송도국제도시 등에 추진하는 트램도 수소 트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7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인천 제주항로 여객선 운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업자 공모 탈락업체의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안에 운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7년 넘게 운항이 중단된 인천 제주항로 여객선. 우여곡절 끝에 사업자가 선정돼 첨단 장비와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이 새로 건조됐습니다.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27,000톤급 카페리 여객선으로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가 28m에 이릅니다. 세월호의 4배 규모로 여객 850명, 승용차 487대, 컨테이너 65개를 싣고 최고 속도 23.2노트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선체 내부에는 90여 개의 고급 객실과 레스토랑, 비즈니스 라운지, 선셋 라운지, 키드존, 펫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됩니다. 지난달 인천 제주항로에 본격 투입될 계획이었지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권의 선박금융대출 심사가 지연돼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배가 울산 조선소에서 발이 묶인 상황. 다행히 지난달 16일 해당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종결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선박금융 조달 문제가 해소되면서 인천해수청은 선박 인도 시기에 맞춰 시험운항, 운항관리 규정심사, 본면허 발급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존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리모델링해 제주행 연안여객터미널로의 새 단장도 마쳤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인천 제주항로 운항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울제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달 중에 국토교통부 대광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서울제철 7호선은 지난 5월 부평구청역에서 성남역까지 연장됐습니다. 지난 2014년 9월 착공하고 6년 9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6년 정도 지나면 청라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성남역부터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총 연장 10.7km에 7개 역이 들어서는데 2027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정거장을 6개에서 7개로 늘리는 기본 계획이 통과됐습니다. 총 사업비 1,749억 원을 증액하는 조정협의도 지난달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6개 공구의 건설 공사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했습니다. 조달청은 기술 검토와 공고를 거쳐 시공사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한편 인천시는 이달 중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시민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 바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하죠. 내년에 인천에선 127건의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 사업을 결정하는 데 7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1일 주민참여 예산 총회를 열고 내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확정된 내년 사업은 모두 127개, 308억 원 규모로 주민자치회원과 민간수기 완료형 2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5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사업 결정엔 7만 4천여 명의 시민이 투표를 통해 참여했습니다. 주민의 참여와 위원회의 수기 과정, 그리고 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우리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해마다 더욱더 발전해가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정책은 LED 바닥 신호등을 노면에 설치하는 스마트 신호등 설치 사업으로 16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도 주민참여 예산에 포함됐는데 이 사업엔 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밖에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 확충 사업과 공공도서관 무인도서 대출기 운영 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대부분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거나 밀접한 사업들로 선정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알게 되셨구나. 그리고 빠르진 않더라도 천천히 지금 조금씩 만족도가 높아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2020년 297억 원이던 예산을 2022년 5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확대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사업 제안은 지난해 512건에서 올해 934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주민투표 또한 2만 6천 건에서 7만여 건으로 뛰어 주민참여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오는 12월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우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아파트값이 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인천 아파트값은 0.4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0.43%에서 0.44%로 상승폭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연수구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교통 호재가 있는 옥년동과 송도 신도시 중대형 단지 위주로 0.64% 상승했습니다. 계양구는 계산 규련동 위주로 0.50% 올랐고 부평구는 삼산 상곡동 위주로 0.44% 상승했습니다.
서구는 가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0.41%, 남동구는 0.40%, 미추홀구는 0.37% 올랐습니다. 중구와 동구는 각각 0.25%, 0.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지역 전셋값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전주 0.27%에서 0.30%로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혹시 블루카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하는데요. 인천시가 탄소 저감을 위해 블루카본을 이용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해양 식물인 잘피군락지를 바다에 조성해 탄소 감축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NIB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옹진군 영흥면의 바다 한가운데 바다 식물인 잘피의 이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잘피를 한 움큼씩 모아 준비된 틀에 잘 엮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버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잘피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히 바닥에 고정시켜줍니다. 물속 상황은 조류도 없고 지금 물도 깨끗하고 해가지고 작업을 지금 한 1시간가량 해가지고 이식을 마쳤고 밑에 저질은 돌하고 모래가 좀 있어가지고 잘피가 서식하는데 참 최적의 조건 같습니다. 인천시가 탄소 저감을 위해 블루카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른 탄소라는 뜻의 블루카본은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말하는데 연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의 25%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또 블루카본의 탄소 흡수 속도는 육상 생태계보다 50배 이상 빨라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을 위해 시도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옹진군의 잘피 군락지에서는 연간 332톤의 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블루카본을 위한 잘피 군락지를 인근 해상으로 넓혀갈 예정입니다. 오늘로 이식으로 딱 끝난 게 아니고 또 매달 한 5회 정도 모니터링을 할 거거든요. 얼마나 잘 번식하고 얼마나 뿌리가 잘 잡혔는지 해서 성과가 좋으면은 결과가 좋으면은 내년에도 한 200여 수 또 이제 이식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문제로 떠오른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블루카본 프로젝트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 곳곳에는 지금도 근대 개항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그 시절 제물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재즈 음악극이 첫 선을 보입니다. 제물포 구락부와 공화춘 등 실존했던 장소가 극의 배경으로 그려지기도 했는데요. 재즈에 녹아든 인천의 이야기를 김지영 기자가 미리 만나봤습니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대, 인천 제물포의 한 클럽에 재즈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이곳에서 만난 응수와 에바. 응수는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한국에 온 재즈 음악가입니다. 제물포에서 만난 혼혈인 재즈 가수 에바와 사랑에 빠지면서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재즈 음악극 제물포 더 재즈 예그리나는 과거 인천에 실존했던 장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사교 클럽이었던 제물포 구락부와 국내 최초의 짜장면집 공화춘 등 익숙한 장소에 등장해 극의 현실감도 배가 됩니다. 그곳에 살아가는 또 우리 드라마 속에 실제 그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름도 화춘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역사적인 공간을 넣는다는 거는 우리 삶의 흔적을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좀 우리 그 살갗 속에 이렇게 익숙하게 와닿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이렇게 둘러보게 됐고 그거를 삶으로 치환해서 좀 신나는 드라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음악 감독은 인천 출신의 젊은 재즈 음악가 최보미 씨가 맡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재즈를 전공한 최 감독은 인천 개항장의 근대 역사 문화에 영감을 받은 뒤 20곡이 넘는 삽입곡을 직접 작곡했습니다. 인천 아리랑 등 전통 민요를 편곡한 어쿠스틱 재즈 음악은 듣는 재미를 더합니다. 재즈 뮤지션으로서 인천에서 살면서 개항장 거리를 그때쯤에 처음 가본 거예요. 근데 그게 일제시대 때 생겨난 거리인데 그 일제시대 때 미국에서는 재즈가 가장 호황기였거든요. 1920, 30년대. 그때 스윙 시대였는데
그거랑 같은 시대인데 뭔가 매치가 뭔가 와 희한하다 그래서 악상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은 8일과 9일 총 3차례 인천 송도 트라이볼 공연장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향후엔 제물포 구락부 등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실제 장소에서도 공연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천을 대표하는 상설 공연으로 이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인천 사람이든지 다른 외부 사람이든지 그 동네 그런 개항장 동네가 있다는 걸 좀 알림으로써 인천에 대한 뭔가 문화적인 이미지가 이런 스토리가 있는 도시다. 뭐 로미오 줄리엣의 베니스 이런 것처럼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 인천 시민들도 뭔가 그런 걸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 국민안전체험관이 서구에 문을 엽니다. 재난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재난을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체험관은 다음 달 2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요. 사전 예약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차량에 탑승한 승객들, 사람들이 탑승하자 차가 180도로 뒤집어집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했던 사람들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차량 정복 시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실제 공간처럼 꾸며 경험하는 체험관입니다. 한 구급대원이 두 손에 깍지를 끼고 심폐소생술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응급처치의 속도 등 현 상황이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급대처 방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체험관을 통해 시민들이 재난대처 방법을 배워 상황 발생 시 재난을 극복해 안전한 사회를 가꾸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 재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라든가 지식을 얻어서 직접 몸으로 익혀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재난을 만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인천 국민안전체험관이 그런 그 선도주자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가족, 행복, 안전이라는 그런 연결고리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체험장엔 지하철 이용 시 위급 상황이 생겨 망치로 유리벽을 깨보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교통안전존이 있습니다. 시속 40km 이상의 태풍을 체험하고 지진을 경험할 수 있는 자연 재난존도 마련됐습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체험할 수 있으며 다음 달 2일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각 체험존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됩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함이 느껴지는 10월입니다. 가을을 맞아 다양한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천에선 생상스 서거 100주년 기념 공연과 창작 뮤지컬, 퓨전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서거 100주년을 맞은 프랑스 작곡가 까미오 생상스. 생상스가 남긴 명곡이 오는 8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 울려 퍼집니다. 이병욱 예술감독이 이끄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작곡가 집중탐구 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생상스를 연주합니다. 생상스 엔솔로지란 부제로 죽음의 춤과 첼로 협주곡 1번, 교향곡 3번 C단조 오르간 등 작곡가의 대표 작품들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는 23일엔 창작 뮤지컬 스페셜 딜리버리가 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야기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10대 청소년과 잊혀진 연예인, 그의 성소수자 친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비혼과 동성애, 청소년 가출 등 다소 무거운 소재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이 시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송도 트라이볼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오는 16일엔 퓨전 국악그룹 고레야가 인천 시민들과 만납니다. 국악 연주자와 보컬리스트, 기타리스트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2010년 데뷔 이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개성 있는 공연을 선보여온 실력파 연주팀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민속음악과 현대 대중음악을 접목시킨 새로운 한국음악을 선보입니다. 27일엔 가야금 앙상블, 가야금 랩 오드리의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가야금 연주자 3명으로 구성된 창작 앙상블 팀으로 가야금을 직접 개량해 연주할 정도로 악기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정교한 연주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들이를 떠날 때 느끼는 특별한 설렘을 음악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가을을 맞아 기획된 풍성한 공연들,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면 안전한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남동구가 인천 최초로 구축한 스마트 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맨홀 아래 부착된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수위나 유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침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간성역 일대입니다. 지대가 낮고 하수 처리 용량이 부족해 폭우가 내리면 물에 잠기기 일쑤였습니다. 여기다 차 가고 있는 사거리도 안전히 물 받아. 여기는 차가 떠가지고 여기 벽에 이렇게 쌓였어요. 앞으로는 이런 침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남동구가 인천 최초로 스마트 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맨홀 아래에 부착된 무선 통신 장치. 이 장치를 통해 하수관의 수위나 유량이 구청에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비가 오면 비의 양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집중호우 시 하수가 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남동구는 지난 6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침수 취약 지역인 간성역과 노년 이택지, 마니골 등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9월 한 달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취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 계획 시스템 운영을 최종적으로 이제 실시할 계획이고요.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강우 시 선제 피해 대응으로 이제 침수 피해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4년이면 이 시스템이 인천시 전체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하수도 구축 선도 사업 중 도시 침수 대응 분야에 인천시가 선정돼 총 사업비 546억 중 국비 382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인천시는 향후 스마트 하수도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빗물 펌프장과 방류수문 등 시설물의 자동 운전 체계를 구축해 예방형 침수 대응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기침, 뇌절 등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